여주라디오 2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패널들 대량으로 4분이 안 나오셨습니다. 잘랐어다. 규탄합니다. 이 기자, 자, 호명, 이 기자님 안 나오셨고요. 진 팀장님 안 나오셨고요. 소나기님 안 나오셨고요. 다음에 조 선배님도 안 나오셨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그래도 다행히 오늘 초대 손님이 많이 오셔갖고 아주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그래도 박 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영세자영업자 박 사장입니다. 네. 네, 저희가 잠깐 한 5분 떠들고 시작할 테니까. 예. 5분. 아유 죄송합니다. 네, 진동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 두들쟁이 탈해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전주 세계 소리 축제 저희가 그 소리 프론티어의 공연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1년에 한 번 하는 뭐 이제 국악계 나가수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그 8팀을 뽑는데 8팀 중에 한 팀으로 선정돼서 10월에 전주 세계 축제에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잘하면은 이제 또 상금도 한 1,000만 원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여주 라디오 이걸 접고 그 생각을 좀 오늘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도 종편이나 그런 데서 좀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해서 1980년에 있었던 그 광주 항쟁 문제를 자꾸 뭐 북한군이 내려와서 뭘 했다고 이런 헛소리를 자꾸 해갖고 그거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그 전두환이가 자기 대통령 해먹으려고서 그 국민들한테 총을 쏜 사건인데 그걸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갔던 뭐 반대편에 있었던 뭐 이렇게 그 24단 24단이나 그때 뭐 그런 사람들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그 기초연금에 대해서 이 얘기가 좀 있어서 그것만 얘기하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초연금에서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논리가 이런 거예요. 이건희한테도 왜 10만 원의 기초연금을 주느냐. 작년에 그 얘기를 서울시에 왜 그 애들 밥 주는 문제, 급식 문제에도 애들한테 부자들한테도 왜 무상급식을 해줘야 되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한심한 얘기입니다. 이게 왜 한심한 얘기냐면 이런 거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정확하게 그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문제를 못하냐면 제가 봤을 때 간단한 거거든요. 이건희 투표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권이 있듯이 기초연금은 최소 단위 보장이기 때문에 10만 원 이건희한테 당연히 줘야죠. 그걸 안 준다고. 주권 주고 종합소득세 제대로 받을 건 받고 주권 주고 거야. 이건희한테 10만 원 주고 그다음에 세금 한 1,000원씩 걷고 이렇게 해야죠. 그걸 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오늘 그 사람들이 안 와서 혼자 떠들었습니다. 자, 1부 없고요.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주군에서 환경미화원, 공식 명칭이 환경미화원 맞나요? 예. 환경미화원으로 이렇게 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지금 한 5분 나오셨는데 먼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주군청 분회장 안덕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민주촌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 조합원이고 노무사인 장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주군청 분회장 기찬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여기 민주노총이 지역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 단위로 지역 본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을 나누어서 이제 지역 지부를 두고 있는데 경기 지역에 9개의 지역 지부가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기 본부에 저는 이천 여주 양평 지역 지부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차장이고요. 박정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부분회장 이범선입니다. 네, 아니 옛날로 치면은 그 제3자 개입하시는 분이 3분 계시고. 예. 제가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무식한 검사들 때문에 제3자 개입으로 뭐 헛질을 하고 다니는 정신 나간 인간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그거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그 제3자 개입 금지 법이 이제 이미 사문화된 법이고 이제 실효가 없죠. 근데 아직까지
여전히 뭐 공안 세력들은 뭐 검사나 경찰들은 네. 그걸 모르니까 네. 뭐 외부 세력이니 제3자 개입 금지니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게 다 외부 세력이고 제3자 개입 금지죠. 네. 그 옆집에 불나도 도와주면 안 되는 거죠. 아 예. 재밌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사건의 좀 개요하고 지금 그 어떤 상태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뭐야 네. 지금 환경명 노동조합 네. 뭐 현황 좀 알고 싶네요. 몇 분이나 계시고. 몇 분이나 계시고. 예. 그거는 부회장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그냥. 아 유령 조합원도 있고 그러나 아니, 유령 조합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흡사무소에 42명이고 이제 각 면단으로 흩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면단이 있는 사람들까지 미화원만 지금 제가 알기로 숫자는 좀 되는데 지금 조합원 수는 6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 선별정이 6명하고 관광지 4명 이래서 지금 우리가 전체가 몇 명이 되죠? 전체 탈퇴하신 분이 또 아니 전체 조직 대상이 몇 분이세요? 조직 대상 69명 중에서 몇 분이 조합원이세요? 조합원이 69명. 조합원이 69명이고 조합 대상은 한 거의 100여 명 되죠? 100여 명이 넘죠. 190명이 190명이 190명이요? 190명 그래도 뭐 한 33%니까 우리나라 거기 전체 노동조합 가입률 한 10, 지금 한 10% 좀 안 되죠 지금. 예. 네. 훨씬 뭐 가입률이 좋네요. 사실 저는 이게 죄송하지만 깊은 관심이 사실은 없었고 그리고 오늘도 오기 전에 한 1시간 잠깐 인터넷으로 사태가 뭐 어떠고 이런 걸 잠깐 보긴 했는데요. 그 작년과 지금 동네 방송 잠깐 나오고 있는데 그냥 이해해 주시고요. 그 작년에 결성이 됐었죠, 이게. 네, 작년에 결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뭐 크게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많이 권리도 쟁취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안정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작년에 결성이 돼 가지고 작년에는 무난히 넘어갔습니다. 무난히 넘어갔는데 1년여가 지나다 보니까 이제 노동조합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좀 무력화시키려고 지금 온갖 수단을 다 이용해서 저희들을 압박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예. 사실은 접한 거는 뭐 동부중앙신문 뭐 이런데 좀 나온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근태가 뭐 좀 안 좋고 뭐 이런 문제를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얼핏 듣기는 청소해라 그랬는데 청소 안 했냐 이런 문제로 쉽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건 거죠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근태 관리가 아니라 뭐 시간 내에 일을 시키긴 시켰는데 전에 없지 이제 그 전처럼 뭐 계속 내려오던 관례상 일이 아니라 갑자기 오후에 청소 차량을 탑승하라는 이제 뭐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례상 안 하던 거니까 이건 공식적으로 문서로 해서 내려보내달라. 그래서 거부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9명의 조합원을 징계 조치를 해가지고 감봉 내지는 3개월 정직이라는 중벌을 때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당하다고 지금 제소를 했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의가 열릴 겁니다. 예. 지금 듣는 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는 그냥 청소부라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청소부라고 했었는데 예전에는 뭐 이렇게 근무 조건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열악했었고 월급도 굉장히 낮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한 5, 6년 전인가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운동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노조도 만들고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똑같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예, 지금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노조가 결성되는 데는 좀 이렇게 권리를 찾으신 데가 있고 아닌 데나 뭐 이렇게 좀 외주 준 데도 아직도 있는 거죠. 많죠. 예, 그러니까 외주가 많이 있는 데는 그런 데는 아직도 뭐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계신 거고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여주에서는 노조가 작년에 결성돼서 어느 정도의 권리를 찾으셔서 지금 이제 안정화돼 있었는데 이 노조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노조를 좀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아니냐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걸로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근데 예. 근데 뭐야 재작년인가요? 벌써?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군에 지금 노동조합이 결성된 지도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사실. 여주가 좀 그렇죠. 거기가 지금 조합원이 한 500여 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군에서 뭐냐면은 군 노동조합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뭐 문제 있게 바라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지금 이 환경미화원의 노동조합은 이렇게 부당한 어떤 뭐 징계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으로 뭐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거는요. 지금 이제 시로 이제 승격이 되니까요. 시로 승격이 되면은 이제 다른 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시설 쪽으로 넘기고 예주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제 뭐 넘긴다는 뭐 처음에는 이제 교섭 들어가면은 시설공단으로 넘긴다는 말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용역도 알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노동조합을 이제 무력화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통상임금이 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다른 타 시군들은 지금 거진 통상임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여주가 이제 시작해갖고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 건 때문에 지금 더 이제 그 액수가 크니까 그 건 때문에 이제 더 이제 탈퇴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징계권을 터쳐갖고 노동조합이 무너지게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안 줄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지금 노동 탄압을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지금 지위는 뭐 어떤 건가요? 지금 소속이 군에 직접적인 어떤 소속돼 있는 거죠?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무기계약직이죠. 자기들은 이제 표현에 하면은 이제 군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하기 좋은 말로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는 무기계약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분들이 재작년에 12월 달에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계기가 사실은 이 고용의 불안 때문이었거든요. 이제 민간으로 위탁을 하겠다. 근데 민간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당연히 이제 수익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회사가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무기계약직의 신분이 그 용역계약 기간제 근로자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의 근로조건은 더 열악해지는 것이고 군의 입장에서는 쌍경비로 마음대로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고용 불안 문제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도 단체 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할 때까지 뭐 우여곡절이 있었죠.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난 건데 뭐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주 민주노총 활동을 하면서 경험상 봤을 때 1년 동안 저들은 준비를 했다. 노동조합을 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차근차근. 왜냐하면 저희들이 뭐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이제 대략적인 시나리오들이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 뭐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이간질을 시키고 탈퇴 공작을 하고 그 다음에 사소한 건을 잡아서 징계 그리고 교섭을 질질 끌고 뭐 이런 형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언론에 보면은 이제 신문이나 뭐 몇몇 언론에 근무 태만이다. 징계 사유가 근무 태만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징계를 당한 분 중에 2분은 실제로 좀 근무 태만을 사유로 징계를 맞은 분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핵심은 그것은 여주군청이 이 노동조합 탄압이라는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명분으로 삼은 것이고요. 사실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이제 청소 차량 탑승 의무인데 작년 7월 달에 이제 단체 협약을 체결을 했죠. 근데 뭐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에도 이미 오후에 청소 차량을 탑승하는 거는 관행적으로도 안 해왔고 뭐 특별하게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 말고는 상시적으로 해오던 업무도 아니었고 또 자기들이 이야기하기에 오후에 청소 차량 탑승을 하게 되면 위험하고 좀 교통체증의 위험도 있고 안전의 위험도 있으니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시키지 않는다.
이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 7월 달에는 노동조합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때 이게 뭐 서류상으로 문구로 남긴 건 아니지만은 오후에 청소 차량을 탑승하는 업무는 관례적으로 안 해왔을 업무분들은 이건 환경미화원의 고유의 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구두상으로 약속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3월 8일 날 갑자기 청소 차량 오후에 탑승하라는 지시를 한 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반발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업무를 지시를 했던 사람이 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죠? 그 뭐 여주업에 이미 우리가 저 고소고발까지 했으니까 뭐 이런 공개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름도 아니죠. 청소환경미화팀장, 여주업 청소환경미화팀장 팀장님이라는 분이신데 노동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특정 간부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뭐 반드시 손봐야 된다. 뭐 노동조합에 대한 악선동 이런 게 굉장히 심하시고 또 3월 8일 날 그분이 이제 청소 차량 탑승 업무를 지시를 했는데 조합원들이 단체 협약에 예를 들어서 왈가왈부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조합원들의 일렬로 줄을 세워놓고 나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정말 화가 났거든요. 손가락질을 하면서 자 일할 사람 오른쪽, 일 안 할 놈 왼쪽. 이런 식으로 인격 모독을 주고 그래서 싸가지 없는 놈이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로는 일을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단체 협약도 있고 그랬더니만은 이제 쟤네들이 처음에는 9명 이야기가 나왔는데 노동조합에서 이건 노조탄압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한 두세 명을 이제 근무태만 끼워 넣어서 이제 치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실 내용을 보면 여주시가 여주군이 시로 성격하면서 이제 우리 군수님께서 위대하신 또 민선 1기 시장이고 이제 또 이제 시장에 나가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노동조합이 이제 걸림돌인 거죠. 근데 저는 보니까 이 군수의 마인드도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노총에 대해서. 그 양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노총에 속해 있는 이 조합원들이 있는 이상은 자기가 속 시끄러울 것 같다. 그래서 이기에 좀 정리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더구나 뭐 업무지시 거부 건수도 잡혔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때까지는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지들이 그냥 뭉개고 우리가 몰라서 당했죠. 통상임금 받아야 될 부분을 못 받은 액수가 이게 우리가 소송을 걸은 액수가 한 45억 정도 돼요. 진짜 많네요. 그러니까 여주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재정적인 타격인 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얼마나 믿겠어요. 저는 뭐 그 심정은 조금 이해는 되긴 할 듯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핑계 삼아서 이 기회에 노동조합을 좀 길들이기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밀고 들어오시는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좀 황당하죠. 심지어 저희들이 정당하게 이제 우리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하니까 1인 시위하는 것조차도 저 1분 이상은 말을 예. 금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1분 이상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듣고 꺼버려요. 제가 오늘 갖고 오신 자료를 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노조를 만든 이유를 적어 오셨는데 참 절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의 집 논두렁 보수, 부녀의 고구마 심기, 개인 부탁으로 등산로 만들기, 등산로 뱀 잡기, 사람 안 사는 집 철거를 시키셨대요, 이분들한테. 황교안한테?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자쁘지 그러고 아무나 나왔고. 그래서 이분들이 노조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고 우리가 겪은 사례들 일하다 교통사고 나서 입원하고 있는데 사무실 직원이 와서 일 이제 나오냐고. 당사자들이. 이러다 앞노래에서 떨어져 손뼈가 부러졌는데 걱정은 안 하고 술 먹었나 안 먹었나 확인한. 오악에서 청소차 기사가 운전을 난폭하여 바꾸어 달라고 했더니 청소팀장님이 차에서 떨어지면 와라. 그래서 결국 차를 피하려다가 손을 놓쳐 허리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해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 그게 접니다. 또한 사람은 차 옆구리에 매달려 다니다가 떨어져서 무릎뼈가 부서져서 뼈가 살을 뚫고 나오는 사고를 당함. 청소팀장님이 일을 시킬 때는 사람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나갈 사람, 안 나갈 사람 아이들 다루듯이 비인간적 행동도 막 하고 강압적으로 일을 시킵니다. 저희가 일하는 곳에 전기가 망가졌는데 고쳐주지 않아서 한 달가량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점심 도시락도 추운 데서 먹기도 했습니다. 여주읍장님은 직원 공공근로분들에게는 식사 대접도 하시면서 환경미화원들한테는 뭐 이쁜 짓 한다고 밥 사주냐고 합니다. 휴일 근무도 마음에 드는 사람만 시킵니다. 장애자, 지적장애자 일 못한다고 배제시키고 휴일 근무 돈을 반장 인센티브를 준다고 함.
환경 미화시켜서 감시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감시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예. 미화원은 마당, 청소, 차량 탑승해서 쓰레기 수거를 해야 되는데 기동반을 만들어 말이 기동반이지 사무실 온갖 잡일만 합니다. 공공근로 작업장 배치, 미화원 감시 등을 시킨다고 합니다. 미화원을 보일러 기사로도 씁니다. 미화원 반장이 불성실해서 탄핵했는데 아직도 사무실은 반장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미화원 보고 불법 쓰레기 단속도 시킵니다. 사무실은 사람이 없어 일을 못할 지경인데 반장은 일하면 안 되고 감시만을 하게 묵인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의 도구로 취급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부디 저희를 사람 대접을 해주십시오. 참고로 일하다 다친 사람 명단을 좀 적어주셨는데요. 이수모님, 박창기님, 송근영님, 이번섭님, 지철아님, 박문재님, 서정감님, 김용감님, 이덕희님, 김동윤님, 민병님, 원영문님, 이종대님, 김찬희님, 함동배님. 이게 이렇게 좀 굉장히 어렵고 정말 처절하게 일을 하시고. 근데 원래 근로계약서상에 그 직무에 대한 그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이런 일을 하게 돼 있지 않을 텐데. 예. 거기 무기계약직에도 환경위한 고유 업무라고 있어요. 그래갖고 가로 쓰레기 수거,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놀이터 그거까지만 이제 해주기로 이제 단협도 체결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먼저 단협 체결했던 과장님이 딴 데로 이제 발령이 나갔고 딴 데로 갔더니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올 1월 달이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막 해는 거예요. 청도팀장이. 그래갖고 이 단협 요번에 업무 거부한 것도요. 구도상으로 우리는 이제 딱 그랬거든요. 60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일 거니까 그럼 9시서부터 6시까지 근무하자. 그 제시한 게 우리 환경미화원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배서나 환경문과에서는 그랬다고요. 차가 밀리고 위험하고 효율성이 없으니까 안 된다. 아침에 새벽에만 딱 해고 말아라. 딱 이렇게 구두상으로 체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협에 들어왔던 과장님이 딴 데로 가니까는 박정대 팀장이 자기 멋대로 행동을 막 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작년에는 그거를 시행을 해줬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다른 데 일을 안 시켰다고요. 작년에는 우리가 안 잊어먹은지 알고.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저희가 그 기억을 못 했는 줄 알고 이제는 와서는 단협에 문구가 있냐? 그러면 내가 군청에 들어가서 그럼 협의를 해보겠다. 그래서 군청 들어가서 이제 그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체결한 것도 법적 효력이 있냐?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법적 효력이 있다. 그러면 오해원 청소차 탑승 안 하기로 안 해도 되는 거 맞지 않냐? 맞다. 그러면 통보를 해줘라. 우배다가. 그래갖고 협의를 보고서 이제 종말에 가서 일행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군청 들어왔다 온 얘기만. 예. 그랬더니 이제 그게 이범선 부분회장이 선동을 해갖고 일행들을 일을 못 나가게 했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갖고 사람들을 몰아가갖고 이제 제가 그 부당 징계해갖고 징계를 먹은 거예요. 정직 3개월을. 그 당시 또 저는 거기 있지도 않고 12시에 우리 수원 지부장 선거가 있어갖고 수원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없는 사이에 그렇게 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청도팀장이 아주 고의적으로. 그리고 항상 우리 노조 간부가 빠지면은 휴일 근무, 그러니까 명절날 휴일 근무는 원래 3일 무조건 시기로 규정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단협 체결에. 저희만 없으면은 조합원들한테 그걸 하라 마라 이제 뭐 이렇게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노조 간부들이 이제 와서 교육을 하면은 3일은 주게끔 돼 있다, 명시돼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오해를 해갖고 이제 노동조합 간부들이 일을 안 하려고 이제 선동한다. 그래갖고 또 그 분회장이나 부분회장이나 사무장을 또 사유서를 받았어요. 안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한테 그 이제 뭐 자기들 이제 징계로 또 넘기려고 이 사유서를 받고 막 이렇게 이제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게 어쨌든 지금 환경미화원과 이 노동조합 일하시는 분들을 이 사람들이 머슴으로 생각하고
그런 어떤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세상이 아직 조선시대처럼 이제 고리적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이상 이 하신 분은요. 이분은 소속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직급 이런 거. 직급이 6급 청도 6급이거든요. 이분 6급 공무원. 일반 공무원. 농정직 6급이요. 그러면 지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이 성격이 더럽거나 개인적인 어떤 노조의 불만에서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지금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이에 시로 가게 되면은 시 예산 줄여서 민간 위탁이라든가 영역으로 이렇게 시 환경에 대한 일을 그렇게 아마 처리하는 이런 계획 속에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행동대장 계획이죠? 행동대장.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같은 노동조합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되게 사실 노동조합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못된 짓거리이기 때문에 군의 노동조합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 갖고 좀 도와주고 그런 건 없나요 지금? 지금 군 위원장도 현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 개입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거는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노동조합 만들게 된 계기도 이 팀장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든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청소에서 미연보로 청소해서 떨어지면 와라. 그럼 바꿔주겠다. 그 얘기한 사람도 이 사람이거든요. 이 모든 관련돼 있는 그 조항이 다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맡은 청소 팀장으로 있으면서 이 고난 남용하고 그러네요. 일단은 무조건 미연이라면은 이제 옛날서부터도 인식이 미연이라면 못 배우고 무식하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개처럼 일한다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화 좀 하자 그러면은 내가 니네들하고 뭔 대화를 하냐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항상 대화가 안 돼서 지금 싸움이 3년째거든요. 3년 내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좀 달라진 거는 이제 노조를 만든 첫 해에도 그 담당자 팀장과 갈등이 있었고 올해도 갈등이 있었는데 차이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팀장과의 갈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군이 나서서 시시비비를 가렸고 그래서 사실 노조의 요구가 정당해서 그 계획들을 철회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의 경우에는 그 똑같은 갈등에 대해서 올해는 100% 그 팀장의 편을 들어서 일을 처리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징계자가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그 팀장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 탄압이 아니라 그 뒤를 바치고 있는 여주군의 대표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연로를 걷는 거다. 저는 실제로 다 이제 제가 들은 얘기니까 이건 저번에 여주군에 버스 대란이 일어난 것이 그러니까 버스 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버스 문제가 발생했었고 그랬는데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본 결과 그 담당자들이 그걸 그렇게 주장했던 게 아니고 군수가 밀어붙인 거고 그래서 군수가 밀어붙여서 그 밑에 있는 담당자들도 싫었는데 계속 엄청난 민원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사실은 지금 듣는 바에 의하면 그렇다면 이게 단순하게 그냥 팀장님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 위에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미 그려놓고 그 그림 속에서 지금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사전 작업을 그런 것에 이제 의문이 많이 든다. 아니면 실질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시키냐 일을 딱 그러면은 항상 그 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읍장님 지시다. 그러니까 니넨 따라라. 가서 잘못된 점도 얘기하면은 그건 읍장님 지시다. 읍장님이 누구죠 지금? 하도 많이 바뀌어서. 지금 읍장님은 모르는 분이네. 예. 그래서 말만 하면은 다 읍장님 지시다. 그리고 요번에 3월 8일 날 오후에 업무 불이행 지시에 그것도 부군수님이 이제 새로 오셔갖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니까 이제 부군수님이 오후에 쓰레기가 몇 개씩 있으니까 치워라. 이 한마디만 떨어지니까 무조건 미화원들 안전은 생각도 안 합니다. 자기네가 욕을 먹으니까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지금 제가 사진 자료 이거 첨부를 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차 옆구리에 매달려 다닙니다. 예. 다른 시군들은 다 뒤에 탈승하게 돼 있거든요. 아니요, 예, 지금 이제 사진을 주셨는데 예. 사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고 나라고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청소차 뒤에 사람들이 매달려서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주군은 옆에 매달려 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차 옆에 그러면 이게 지나갈 때 위험하잖아요. 마주오는 차가 있으니까. 거기서 누가 후진이라도 탁했을 때 기사가 그걸 못 봤을 때는 부딪히면은 골반뼈 부서지지 않으면은 사망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잠시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옆에 매달려 가라고 가서 사고가 나면 그때 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 그렇게 매달려 다니다가 기사가 운전을 험하게 했기 때문에 차를 서 있는 걸 못 봐갖고 그걸 피하려다 이 손을 놓쳐갖고 이게 완전히 돌아갔거든요. 허리가 그래갖고 파열이 돼갖고 그때 당시는 단협 체결이 안 돼 있어갖고 기본급 71만 원인가 74만 원 받고 3개월을 생활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안 고쳐주죠? 뒤로? 그것도 이제 우리가 밑에 다시 이렇게 사진 첨부를 보시면요. 저희가 이 파이프 하나가 그 밑에 가누는 파이프가 밑에 하나가 붙어 있던 겁니다. 그래갖고 위험하다. 좀 밑에 발판을 좀 넓게 해달라. 그랬더니 지금 장이거든요. 돈이 없다. 그래갖고 안 해줬었어요. 한참. 게다가 이제 타시군에서 그 차에서 떨어져서 죽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차에서 떨어져갖고 뭐 다리가 부러지고 막 이게 사고가 나니까 마지못해서 한 30cm 되지요. 한 20cm 될까요? 10cm 되는 거를 더 달아준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여기 매달려 다니면서 일을 해라. 그 당시에도 3월 8일 날 오후에 안 한 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목숨이 살아 있어야 우리도 뭐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그 사람 노부모를 뭐 부양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자식들 뭐 집사람들 이 사람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고 나갖고 병신되든지 죽은 다음에는 그 사람네들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래서 우리가 그 거부를 한 건데 군에서는 무조건 작업 지시 불이행이다. 명령 불복종이다. 이래갖고 징계를 때린 거예요. 이런 부군수님은 이렇게 매달려 다니는 자체도 몰라요. 근데요 이게 만약 지금 최종 책임자가 누군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일반 트럭 같은 데 보면 사람이 타면 이게 불법이 걸랑요. 네, 불법이에요. 그 사람들이 못하게 돼 있다고요.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럼 이것도 분명히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별로 믿음을 안 가지만 어쨌든 이게 노동부의 근로 감독관들한테 제소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가 내려올 건데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신 적 없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도 법이라는 거를 이제 노동조합 만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제 한참 배워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행안부에서도 이 문제가 있다고 이거를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타시군들은 다 뛰었어요. 그리고 뒤로다가 부착을 해놨다고요. 근데 여주군만큼만은 계속 이 상태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비밀을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사실은 그 박 사장님 아버님이 물론 돌아가셨는데 박 사장님 아버님이 사실은 그 성남에서 이렇게 예전에 한 30년 이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셨어요. 그래서 좀 저는 이제 많이 알죠. 새벽에부터 많이 고생하는 것도 알고 그리고 예전에는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조건이었죠. 그래서 뭐 그때는 대우도 더 안 좋았고 그래서 어떤 뭐랄까 대우도 훨씬 뭐 열악했고 뭐 이런 건데 그렇다고 사이 옆에 이렇게 위험하게 뭐 사람들 뭐 태우고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지금의 수도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게 시정이 안 된다라는 게 참 엄청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옆에 부착하던 예, 마이크 대고 얘기하셨는데 다 이제 불법으로 해서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일의 속도가 느린 거예요. 업무량은 정해져 있는데 일의 속도가 느리니까 이제 지자체 환경미화원을 고용해서 일을 지시하는 사용자는 방치하는 거고 실제 일을 하는 노동자는 위험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거는 신고하면 즉시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옆으로 부착돼 있으면 더 위험한 거죠. 예. 여기 옆에 매달려 있을 때 어떨 때는 한 70km, 60km, 막 어떨 때는 한 100km 이렇게 달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속도감이 겨울에는 굉장합니다. 바람에 채여갖고 거기다가 이제 가끔씩다 굿브레이크를 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달리다가 굿브레이크 밟으면 우리가 앞으로 날아갈라래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거를 좀 알고서 군에서도 징계를 좀 때리고 그래야 되는데요. 실상은 하나도 모르고 우배서 무조건 미화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안 겪어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노조 무력화를 통한 용역으로나 거기 시일공단으로 해가지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뭐냐면 이런 어떤 노조와의 작전에 의해서 이런 나타나는 문제를 거기 노조 문제다 뭐 이렇게 한번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못된 이렇게 말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당한 대우 안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 근로구진법 그러니까 노동상권을 지켜주지 않고 뭐냐면 환경미화원들을 거기 열악한 처지로 내몰려고 하는 이 군지회 행정 당국의 어떤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바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초점을 맞춰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 속에서 뭐냐면 전 모르겠습니다. 일반 우리 국민들이 뭐냐면 자기도 뭐냐면 회사에 다니고 일하면서도 자기는 대우를 제대로 받고 싶은데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면 그건 또 못 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뭐냐면은 월급을 좀 많이 받고 있다. 통상임금을 이게 뭐냐면 사실 이거야 우리나라 거기 뭐냐면은 거기 대통령조차도 통상임금이 거기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게 막말을 해야 되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오직 하겠습니까만은 근데 같이 거기 지역에 똑같은 어떤 스스로도 노동자임에 불구하고 사실 군에 있는 공무원들도 다 사실은 노동자걸랑요 사실은. 그리고 그분들도 뭐냐면은 어쨌든 보면은 자기들도 아침에 거기 뭡니까 거기 임금 못 받는 어떤 일에 뭐냐면 거기 시간의 수당도 안 받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 분개하고 그러신다고요. 가끔 얘기 들어보면 제가 만나보면은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에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이 부분들은 뭐냐면 이것을 월급 정당한 어떤 대우를 받는 거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지 이런 거에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국민들에게 충분히 좀 제대로 알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문제 발단 부분은 저희가 좀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차 옆에 매달려 다니라 그거 한 거에도 잘못된 거니까 거기에서 거부했는데 그게 징계를 3개월씩 받은 거잖아요. 지금 얘기는 문제는 그 문제고 그래서 잘못됐다고 이제 물타기 하려는 사람들이 청소 환경미화원들이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일 안 하려고 하느냐고 지금 악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지역 언론들에서 제대로 캐치 못하고 언론한테도 제가 봤을 때는 다 가서 일일이 기자들 얘기하고 작업하셔야 돼. 안 그러면 군청 그분들은 지역 신문들은 군청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절대로 여러분들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네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 여주라디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주군청분해 때문에 기자회견 준비를 하면서 여주 지역의 언론사들 한 9군데 정도를 접촉을 했었는데 반응이 좀 뚱하더라고요.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보도자료는 다 뿌렸는데 역시나 언론에 잘 나지는 않더라고요. 한 두세 군데 정도 났고.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게 악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그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발로 움직이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징계를 당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선제문을 만들어서 선전전하고 서명운동하고 이제 이 징계가 부당하다, 노동조합 탄압이 부당하다, 요즘 국민들에게 우리의 부당함을 도와달라고 호소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1000분 정도의 서명을 받았어요. 이 지역 단위에서 이 대도시 단위고 이 1000명 정도 서명을 받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실제로 이분들이 지역에서 몸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일하는 걸 다 보는 거죠.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서 청소하고 열성적으로 일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인데 무슨 일이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한 1000명 정도 우리들의 동의하는 서명도 해주시고 그래서 뭐 일정 정도 뭐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뭐 우리 군에 계시는 저 높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인식 자체가 참 그러셔서 좀 깝깝합니다. 네. 그 한 가지는 다 또 비슷한 얘기긴 한데 좀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인데 좀 선민사상 같은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 있고 시험 쳐서 들어왔다 이거지만 국가 시험을 보고 들어왔다.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가 니네들보다 내가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신데요. 절대 아니고요. 그 육체적 노동 하시는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사무실에 앉아 계신 분들 돈 적게 받아야 돼. 이거를 갖다가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들 월급 많이 받아야 된다는 이상은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큰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작은 일 하고 있고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분들이 큰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기들이 무슨 뭐 양반인 줄 알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자꾸 제가 오늘 얘기를 패널이 너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히틀러가 맨 처음엔 유태인을 때려잡았죠. 유태인을 때려잡고 공산당 때려잡고 그러다 결국엔 기독교까지 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람들은 그때는 자기들까지 그 고통을 받을 줄 알고는 생각을 안 했은 거예요. 근데 노조가 지금 파괴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분들도 같이 그 함께 힘을 합치셔서 이걸 막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월급 다른데 최저의 월급 받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같아지는 것이 바로 한순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끝이고요. 이건 지금 명확하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같이 힘을 합치셔야 돼요.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뭐 어떤 비용 절감 차원에서 뭐 지금 이것을 용역으로 거기 전환을 하고 하는 것들에 혹시 군의 공무원들이 여기 동의하신다라면 저는 거기 군에 계신 공무원들도 다 시간제, 기간제 거기 뭐냐면 월급 줄여 하는 것도 이런 걸로 저 공무원들도 다 이게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어떤 처지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사무실에서 펜대 굴린 사람들은 자기들은 정기적으로 거기 따뜻하게 일하고 흔히 말해서 거기 직접적으로 그냥 땀을 흘려가면서 거기 우리 사회를 진짜로 음지에서 일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진짜로 거기 머슴처럼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전 지금이라도 진짜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거기 땀 흘려서 일하는 쪽에 이 자리들이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열악해지면은 바로 그 사무직에 있는 그 사람들도 더 나중에는 자기의 어떤 그 노동 조건도 더 나빠진다는 생각을 꼭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군의 공무원 노동조합에 계신 분들이 꼭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와달라 그러지 않더라도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에 서로가 이런 어떤 가도 노동조합 차원에서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도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그 사태가 이게 발단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어떤 대응들을 좀 하셨나요? 1인 시위도 하시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1인 시위도 하면서 기자회견도 하고요. 기자회견도 하고 이제 차후에는 징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대규모 집회도 지금 생각 중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기 군에서 노조를 와해시킨다라면은 주로 이제 그 공작이 물론 직접적으로는 그럼 조합원들에 대해서 이간질을 시키고 분열을 하거나 분리시키는 정책을 하겠지만은 거기 선전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국민들에게
지금 노조가 흔히 말해서 저 홍준표가 저기 진주의원 거기 폐쇄하면서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귀족 노조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거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뭐냐면은 사실 여주에 거기 뭐냐면 저임금 구조로 사실은 여주 군민들이 되게 많이 생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환경미화원들의 지금 뭐냐면 근로 조건이 상대적으로 뭐 높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임금이라든가 그래서 뭐 그다음에 그 근무 시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은 다른 여기 근무하는 분보다 상대도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여야 뭐냐면 군 예산들을 절감을 통해서 군 복지의 어떤 혜택을 골고루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란 말이죠. 주로 뭐 쓰는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아마 공격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뭐냐면 한 5인 가족에 뭐냐면 가구가 생활을 하려면은 아이들 교육비니 보험료니 또 그게 뭐냐면 부모님 뭐 부양해야 된다면 사실 이게 뭐냐면 3,400만 원으로는 사실 적자 가게를 이루어질 수밖에 없걸랑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거기 노동자들이 잔업 뭐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사실은 뭐냐면 연봉이 한 5천만 원이 안 넘어가면 사실 제가 볼 때는 한 5인 가족이 5천만 원 아니면 적자 가게를 끌어간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되게 보면 그게 안 되면 맞벌이를 해서라도 그걸만 마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지금 환경미화원들의 그 생계들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진짜로 봉급을 어느 정도 받아가시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아, 지금 저희 여주군 환경미화원들은요, 지금 연봉이 한 4천이 안 돼요. 그리고 시간에 수당하고 휴일 근무까지 해야 이제 제가 지금 7년차, 이제 8년차 돼 가거든요. 근데 다 그걸 해야만 한 240만 원, 40~50만 원밖에 안 돼요. 산업까지 다 해갖고 예. 240~50만 원이요? 예, 예. 현대자동차나 뭐 포항제철 뭐 이런 데서 뭐 단협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뭐 파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이놈의 거기 그 주류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면은 귀족 노동자 이야기하죠. 예, 뭐냐면 연봉이 5천이니 뭐 7천원이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애들이 이게 뭐 지금 중학교 한 명에 초등학교 한 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거기 뭐 어린이집 다니는데 얘 셋 제가 이제 키우는데 아직 흔히 말해서 고등학생도 없어요. 고등학생도 없는데 저기 조그만 그 아파트 거기 뭐 올세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500만 원이 갖고는 부모님이 한 달에 용돈 20~30만 원 진짜 드리기도 뭐 벅차고 그래서 가끔은 뭐냐면 적자가 나서 1년 딱 지나다 보면은 뭐 빚도 먹고 쌓이고 뭐 이런단 말이죠 사실. 그래서 연봉 5천 6천 아니면은 사실 애들 뭐 대학교 가는 것은 진짜로 살림을 줄여서 가거나 빚을 내서 뭐냐면은 아이들한테도 뭐냐면 빚 내서 학교 가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냐면은 연봉 7, 8년차 연봉 4,500 이거 갖고는 진짜로 인간다운 생활하기 되게 어려운 봉급인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뭐냐면은 근데 7, 8년 차는 4,500이 될 수가 없고요. 네. 제가 19년이 넘었거든요. 19년이 넘었는데 지금 연봉이래야 한 4,2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을 해야 4,2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혹시 그럼 이렇게 하신 데서 혹시 학자금 뭐냐면은 대출이라든가 할 때 대기업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공무원들은 거기 뭐 복지 이런 게 돼서 그래도 학자금 대출이 거진 거기 뭐 무이자로 나오거나 학자금 같은 장학금도 나오고 뭐 이런 혜택이 있거든요. 학자금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뺏기 저희들은 혜택을 뭐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등학교 뺏기 혜택이 없고요. 대학교 같은 데는 저희 공무원들은 거기서 학자금 대출을 해주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서 학자금 대출 같은 걸 받아야 됩니다. 장학재단이나 뭐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따로 뭐 군청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신 것 같네. 공무원 여기 보면 거기 있잖아요. 뭐 연금 그 체계 이쪽에 포함이 안 되시겠네요. 저희들은 포함이 안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귀족노조 문제는 20년 가까이 일을 해도 4,200이 안 된다. 그걸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아, 이거 또 딴 얘기인데 제가 항상 그 교장 선생님 월급 제일 많이 받는 교장 선생님들한테 항상 자원봉사를 해갖고 내가 짜증이 나거든. 아, 진짜 저희 그 문화예술계는요, 연봉이 300이에요. 연봉이 300. 우리는 연극하는 애들은, 또 연극 공연인데 대학로에서 연극하는 애들은 나가서 딴 일도 못해. 왜냐면 그거 연극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럼 한 달에 돌아오는 걸 따져봐도 30만 원 못 벌. 그래서 그 저희 뭐 아는 친구들 같은 뭐 자살한 애들도 있어요. 정말 그 극작하는 친구들 그런 애들은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예술계도 좀 어떻게 삽시다. 저도 예전에 네. 부산에 있을 때 제가 부산 출신인데 부산에서 몇 년간 좀 극단에서 연극을 했기 때문에 그 사정은 잘 압니다. 많이 힘들죠. 아, 자, 그러면 이제 너무 말씀들을 안 하셔갖고요. 이렇게 하면은 재미없는데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그럼 향후 뭐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이게 진행을 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뭐 크게 보면 이제 대응은 두 가지인 건데요. 일단은 이제 법적인 대응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뭐 법에 나와 있는 권리대로 저희들이 이제 행동으로 하는 대응이 있는 건데, 법적인 대응은 그런 거죠. 지금 조합원 12명 징계 문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재심을 청구했고 6월 5일 날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리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이나 이런 이제 법적인 대응은 이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 탄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임금 교섭에서 뭐 특도 아닌 요구안을 대고 나오고 계속 교섭을 해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뭐 실제로 뭐 파업을 할지 안 할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그 파업까지 가기 전에 뭐 집회라든지 또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금도 대응을 할 겁니다. 또 여주군청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운수노조 소속인데 지금 현재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차원에서 지금 제대로 문제가 풀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조만간 좀 집회를 하려고 좀 준비도 하고 있고요. 그런 대응들을 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징계가 이게 사실 터무니없는 징계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뭐 징계 사유를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제 관행적으로 중단된 업무를 하자는 걸 이유로 징계를 한 거고, 그것도 여러 차례 거부한 게 아니라 단 한 차례 거부한 걸 갖고 징계를 한 거고, 게다가 이제 노조 간부를 배후 세력으로 간주하면서 그 행위에 직접 가담되지도 않은 노조 간부에 대해서는 이제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했던 것은 굉장히 이제 의도적으로 기획해서 이제 징계를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조합은 인내하고 재심을 통해서 군이 좀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심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심 신청했고 또 재심 사유서도 저희가 굉장히 성의 있게 준비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미 군이 의도하고 작정하고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해서 징계를 했음을 저희는 다 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이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부여하기 위해서 재심 신청하고 재심 사유서도 매우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냈고 증거 자료도 다 제출을 해서 재심을 통해서 군이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재심을 통해서도 징계를 철회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노동조합에서 더 이상 인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고, 이 노동조합과 정말 그 파트너로서 여주 국민들을 위한 군청으로 거듭날 것이냐, 전쟁을 할 것이냐라는 선택은 여주 군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주 국민 모두에게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국민들이 잘 모를 경우에 또 왜곡된 언론을 접한 국민들은 환경미화원들이 배부른 소리 한다라고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서명을 받으면서 만난 국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했을 때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지지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저희는 접했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이 우리를 도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움직이고 발로 뛰는 만큼 우리를 지지하는 여주 국민들이 반드시 그만큼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순리대로 풀릴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뭐 슬슬 마무리할 때가 돼서 여주 라디오에서 나가서 같이 뭐 데모는 못 해드리고요. 계속 여기서 앉아갖고 떠들기는 할 겁니다. 계속 사실이 이런데 쟤네들이 이랬다 이러고서 계속 떠들어댈 테니까. 어떻게 뭐 마무리로 좀 한마디씩 하시고 끝내는 걸로 할까요? 아유 오늘 저희 수다쟁이들 안 오니까요. 금방 끝나네. 아 우리 환경위원들은요 많은 거 안 바랍니다. 정말 항상 내 군수님한테도 항상 미원들도 좀 사람 대접 좀 해달라.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좀 취급해달라. 정말 다 우리 소박한 그 바람은요,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만 인정해 달라. 그거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은 뭐 큰 건 바라지 않고 사람이 노동자가 인간답게 대우받는 세상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저희들 노동조합이 이런 자꾸 탄핵이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용자 측에서는 참 황당한 일이겠지만 점점 똘똘 뭉쳐지는 기회로 삼아서 우리 노동조합을 앞으로도 힘있는 노동조합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저는 부회장으로서 다짐합니다. 이게 이제 노조 탄압의 일환으로 징계 건이 벌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근거가 뭐냐면, 탈퇴를 한 조합원들은 예외 없이 다 소송을 취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퇴서가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제공받은 동일한 서식을 통해서 탈퇴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고, 탈퇴를 한 경우에는 소송을 취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탈퇴와 소송 취하가 누구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가라고 보면 여기에는 배후가 있는 거고, 이거는 군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탈퇴를 하지 않는 조합원들에게는 휴일근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고, 사소한 것, 징계의 사유도 되지 않는 것을 트집 잡아서 징계의 사유로 삼고 있고, 노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간부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고, 그 징계의 처분이 끝난 지 2개월 만에 다시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하고 있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조합원들은 탈퇴를 하고 있고, 탈퇴를 하고 소송을 취하고 있고,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주군에서 더 이상 이제 노조 탄압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여주군에서 노조 탄압을 하는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이 제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이 그동안 빼앗겼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소송도 하고 또 부당함을 알리는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주군 수님은 여주군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법을 지켜야 되고 또 노동 3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예. 너무 바른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런 거 처음 해봐서 여러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니 우리 징계를 당한 이원순 부분회장님이 1인 시위할 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정문으로 잘 출근하던 군수님이 갑자기 후문으로 다니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한 2시간 더 하고. 그래서 이제 군수 그 기사, 이제 차량 기사분이 와가지고 우리 이원순 부회장님한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물어보더래요. 그래 이만저만해서 그런다. 한동안 저 후문으로 다니던 분이 쪽팔렸던 것도 정문으로 다니시더니만 물어보더래요. 군수님이 무슨 일 때문에 이러고 계시냐. 이거 황당한 거죠. 모른다는 듯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 아니 모를 수도 있어요. 아까 그분이 말든가. 그렇지 후문으로 다니지 말고요. 그리고 지난 인사가 그분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거를 기자회견 할 때는 이제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희 이천여주 양평지부 이제 대표자들이 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 하고 이제 군수님한테 항의사안 전달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문을 보낸 거죠.
원래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여주군청에 이제 청소환경팀 하시는 분이 담당을 하시는데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했더니만 자기 담당이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농조 업무 보시는 거 아니냐. 맞는데 이게 징계는 후생복지팀에서 했으니까 거기다 연락하셔라. 특기가 걔는 이렇게 네. 그 핑퐁 탁구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기 전에 여기다 밀었다가 절로 밀었다가 그러는 게 전화를 끊기 전에 한 가지로 확인한 거죠. 공문은 받으신 거 맞죠? 예, 저수 확인했습니다.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후생복지팀에 전화를 했죠.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문 받으셨냐? 그러니까 지금 담당자가 없다. 그래, 그럼 연락 달라. 담당자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공문을 하나 보냈대요. 보니까 군수님이 그날 바빠서 출장을 가신대.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럼 군수님이 언제 시간 되십니까? 여기 뭐 여주군청 군의 이분들도 다 여주 군민들인데 어떻게 보면 민원인 아니냐. 민원인이 공무원 만나겠다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계속 바쁘시대요. 그러면 제가 한번 1년 365일 기자회견을 해볼까요? 그럼 1년 365일 출장을 가시는가? 이랬더니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출장을 가신 사유도 굉장히 황당해요. 그 경기도 무슨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는데 여주군의 군수께서 자기보다 직급 높으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 공무원이면. 그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 격려사를 하러 가신대요. 이거 얼마나 어이가 없어. 제가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이렇게 그 노조들이 어떻게 뭐 조직률이라 할까요? 아니면은 아직 안 된 데도 있겠죠? 안 된 데도 있고 된 데도 있고 그럴 텐데. 안 된 데가 사실은 더 많죠. 많고 공공운수노조가 여기 이제 지자체 노조 그 다음에 환경위원 물어보시죠. 예, 환경위원. 예. 구리, 과천, 뭐 의왕 몇 프로 정도 됐나요 지자체에서? 반 정도 조직되지 않나요? 한 정도? 예. 아니 제가 왜 궁금한 게 저기 예전에 홍의덕 의원인가요? 예. 예, 홍의덕 의원이 그 여기 환경위원 출신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어려운 분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정치인이 없어요. 이게 진짜 정치인도 없고 이 진보 이쪽 뭐 사분오열 나가리가 다 되셔서 뭐 얼굴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서로. 그리고 그렇다고 또 여주에는 뭐 민주당이 뭐 제재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닌 거고 여주에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런 일들을 참 정말 답답한 동네입니다, 이 동네. 뭐 당연히 여기 뭐 여주 군의회 민주당 시의원 한 분이 군의원 한 분이 관심은 가지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장학진이요. 장학진 의원님. 예. 나 별로 싫어요. 그 뭐 관심은 가지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만 갖고 계세요. 관심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게 기자회견 때문에 자료라도 드리려고 전화를 했더니만은 역시나 그분도 바쁘시더라고요. 출장 중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참 이게 그 뭐 제도 정치권이 제대로 못 받쳐주면 이거 지자체에 있는 뭐 군 단위 의원이나 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라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하죠. 그러면서도 이제 선거철만 되면 또 이제 겐시에 나와가지고 무슨 환경미화원 체험이니 뭐니. 얼마 전에도 경기도지사 그 김문수 아저씨가 출장을 다녔어요. 위대하신 또 김문수. 예, 경기도 출장을 다녔는데 뭐 했냐면 환경미화원 1일 체험하고 다녔거든요. 그것도 우리 징계 때린다고 통보 온 그 시기에.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때 우리가 항의 공문을 보내면서 이 부당 징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도지사님을 만나겠다 이랬더니만 도지사님이 어디로 도망을 가셨는지 소리 소문 없이 왔다 가셨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주 라디오에서는 작은 지역 소식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이의 100일, 돌잔치, 부모님 칠순잔치, 가게 개업 소식, 동창회 소식 등등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소식을 모두 전하려고 합니다. 포털 다음에서 여주 라디오 카페의 동네 사람들 이런 일이 있다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훈훈한 미담과 작은 지역 소식 그리고 알리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게시판에 작성해 주시면 읽어드립니다. 아이고, 얘기 듣고 보니까 앞으로 1인 시위 하지 마시고 2인 시위를 하세요. 전문, 후문. 그럼 좀 옆으로 들어가시나? 그 담으로 들어가시겠네. 50m인가요? 100m인가요? 20m죠. 20m요? 아까쯤에 거기, 저도 여기 마지막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금 거기 통상임금 그동안 못 받았던 거 지금 거기 받으시려고 거기 신청
뭐야? 예. 45억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그 정도 전체 인원 대비 3년치도 3년. 하면은 그 정도 예산이 45억이요? 거로. 예. 저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주에 거기 장사가 안 돼 갖고요. 문 닫는 데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여주 경제를 확 살리죠. 45억 이게 풀리면요. 그렇죠. 조금이나마 진짜로 지역 경제 쫙 반짝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어야지. 뭐냐면 저기 뭐야 이마트니 뭐니 이런 데들은 또 벌어갖고 다 거기 본사로 다 가는데 진짜로 지역에 진짜로 선순환으로 돈이 풀리게 하려면 이 통상임금 제대로 진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번에 이제 여주가 이제 시로 신격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시신격 기념으로 뭐냐면 사용주가 여주 군수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거기 노동자들은 다 거기 뭐냐면 군의 거기 정식 공무원으로 다 이렇게 좀 편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그렇게 된다라면 그야말로 거기 여주군이 대한민국에서 빠지지 않는 제대로 된 어떤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거의 여주시가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좀 그런 거 한번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 잘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옛날에 방위를 다녔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여주에서 방위를 다녔는데 연양리에 2대대 말고 이제 553대대라고 거기 다녔어요. 다녔는데 아니 나는 그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군역을 마치기 위해서 이제 그 방위라고 그래도 가서 총 들고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해고하면 좋은데 주로 시키는 일이 뭘 시키냐 뭐 잡일만 시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물론 난 대민 지원도 할 수 있죠. 이거 뭐 가서 농민들 대신해서 벼도 비고 뭐 땅콩 뽑고 무 뽑고 뭐 이런 거를 거의 365일 중에 180일은 그거래요. 근데 또 나쁜 게 뭐냐? 아니 어디 골프장 잔디를 드실 거야?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방위들이 그런 거 하는 예, 말도 안 돼. 다른 데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거는 잡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 그리고 또 자기네 집에 뭐 해오라. 부대장 장모님이 아프시기 때문에 옥수수 수염이 필요하니까 야 옥수수 수염을 구해와라. 이런 일들을 주로 우리나라는 이게 사적 관계들을 갖다가 공적인 일에 이렇게 매달리게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이제 안 돼야 되니까 근로 계약서 상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법적으로 좀 지켜주시고 좀 문제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제발 부탁드리고 원만하게 해결 안 되면 저희는 데모는 안 합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서 계속 주구장창 방송으로 하루에 한 번씩 또 씹을 거야 막.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